자, 동그라미 1번. 법령 위반하는 그 형태를 보면 공무원의 법령 위반은 적극적으로 뭘 행위를 하는 게 이제 위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했듯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걸 부작위라고 그런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거는 소극적인 부작위도 포함된다. 두 번째, 첫째 끝에 부작위의 경우는, 자, 우리 성문의 법에서 공무원은 무슨 상황에서 무슨 조치 해야 된다고 딱 명시돼 있는데 안 하는 것만 위법한 부작위로 되는 게 아니야. 응? 그래서 첫째 줄에 부작위의 경우는, 두 번째, 공무원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될 의무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안 하는 것만 아니라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우리 옛날에 재량권 영수축 공부했었지. 국민의 생명, 시체, 재산이 어떤 급박한 위험에 처해진다 그러면 법에는 뭐 해야 된다고 의무로 안 돼 있어도 뭔가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단 말이야. 응? 그래서 요 두 번째 줄이 중요해. 뭔가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자기 의무가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인정되어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제 수익적인 처분이지. 이런 경우를 한번 해봐. 누군가한테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줬어. 근데 상대방이 왜 허가를 내줬냐? 허가 내준 것이 고의과실한 위법이다. 그래갖고 위법한 허가 때문에 자기 피해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인정될까? 보통은 그런 경우는 없지, 원칙적으로는. 응? 지가 신청한 대로.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는 있을 수도 있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응? 그 행정위원회 허가를 내줬어. 근데도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 거기에 이제 뭐가 되냐면 곧 그 건축하려는 그 땅에 뭐 도로가 나기로 이미 다 계획이 잡혀 있고, 그래서 거기 도로로 날 지역으로 지정돼서 거기 건축이 허용 안 되는 곳인데, 그렇다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공무원은 거기 곧 도로가 날 예정지니까 건축허가 못 내줍니다. 그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허가를 내줘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건축허가를 받았으니까 막 건축 설계 뭐 막 자재에 대해서 계약 맺고 다 했는데, 투자했고 다 준비했는데 뭐야? 허가가 나왔는데 결국은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결과가 된 거야. 그다음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걸 허가를 내줘가지고 나 피해 보게 만들었냐? 이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 예외적으로. 응? 그래서 원래 상대방이 신청한 대로 해주는 수익적인 처분도 일정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위법 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그건 이례적인 일이지, 예외적으로. 자, 그렇다면 둘로 나눴네. 공무원의 어떤 적극적 행위로 인한 국가의 배상 책임,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241 가면 했어야 되는데 조치를 안 한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그래서 거기 뭐 1번, 2번은 별별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3번은 잘 나온다, 시험. 3번. 이거 전에도 봤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원래 측정원에서 음주운전 적발되면 음주운자 내리게 하고 그 차량은 다른 경찰 공무원이 도로 밖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응? 이게 음주운전자는 일단 내리고 열쇠도 경찰관이 다 뺏었어. 응? 차량 열쇠도 받았는데 아마 이 경찰관이 또 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 도로 단속 현장에서 다른 일 때문에 이렇게 지체하고 있었나 봐. 그랬더니 운전자가 자기가 도로 밖으로 차를 빼놓겠다고 열쇠를 달라 그런 거야. 경찰이 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또 하게 만드는 거잖아. 하면 안 되는데 열쇠를 넘겨줬다는 거야. 근데 이놈이 어떻게 돼? 딱 눈치를 보니까 경찰관이 딴 일에 정신 팔려 있어. 그러니까 열쇠는 넘겨받았겠다. 그래가지고 싹 눈치 보더니 차 타고 그냥 도주하는 거야. 응? 그러다가 다른 사람 차 받고 이렇게 하고 사고를 냈어. 그러니까 그 사고 피해자가 경찰관이 이 음주운전자로 적발된 자한테 열쇠를 내주고 하는 게 이게 직무상 위법 아니냐, 의무 위반 아니냐 인정된 거야. 그래서 그 음주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시키게 되면 단속한 경찰부터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 경찰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의한 위법 행위가 있다 이거지, 그지? 요거. 그 다음에 4번은 저 앞에 비례 원칙에서도 공부했어, 그지? 가스총이란 건 국민의 생명 시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라 신중하게 행사해야 되는데, 가스총을 얼굴 가까이 1m 이내에서 못 쏘게 돼 있는데 얼굴 가까이 쏴서 범인을 실명케 했다면 경찰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위법이 있다, 의무 위반이 있다, 인정한 사례. 그 다음에 5번, 6번 이거는 이제 이른바 저기 밀양의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했어? 그러면 이게 그 여중생 성폭행한 남자 고등학생들 이제 수사를 하면서 불러왔는데, 이거 어떻게 돼? 여기 이제 범인 식별실이라고 하는 거지. 범인 식별실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이제 신문 받는 범죄 혐의자 책상에 앉아 있고 취조하는 경찰관 앞에 있고, 그럼 밖에서는 이제 통유리로 됐는데 밖에서는 보이고 안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그지? 영화에서 많이 보지. 그게 범인 식별실이야, 그죠? 그렇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인 성폭행자를 다시 보고 싶지 않잖아. 그거 자체가 2차 피해야. 근데 어떻게 했어 경찰이? 응? 그 용의자들인 이 가해 고등학생들을 쭉 일렬로 세워놓고 그 피해 여중생을 마주보게 하면서 누가 그랬는지 지목하래, 그치? 이거 자체가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거야. 그래서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범인 식별실을 사용하지 않은 채 공개된 장소인 경찰서 사무실에서 그 혐의자 41명을 이게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 성폭행 피해자 앞에다 일렬로 세워놓고 지목하라 한 행위, 이거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인권을 존중해야 될 의무를 위반한 행위다. 그래서 국가는 그 피해 여중생에게 배상해야 된다고 판결한 거. 또 6번은 이 성폭행 피해 사건을 경찰관이 술집에 가서 다 떠벌려요. 응? 그 피해자 이 걔는 누군데 그래서 막 떠벌린 거 있지? 이것도 인권 침해지. 응? 그래서 6번은 그 사건은 아니구나. 5번의 밑에도 5번 밑에가 그 사건이야. 5번 밑에 밑줄. 성폭력 범죄 수사 담당하는 경찰관이 직무상 의무 위반하여 인권 존중해야 될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어떻게 돼? 피해자의 성폭행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막 술집에서 떠드는 거야. 그 다른 뭐 종업원들도 있고 한데 거기서 같이 술 먹으면서 여종원들하고 같이 앉아 술 먹으면서 탁 떠벌린 거야. 이거 인권 침해지. 응? 그래서 위법 국가배상 판결 나온 거고. 그 다음에 6번은 5번은 중요하고 6번은 그렇게 잘 안 나옵니다. 응? 그 위에 전제 조건 읽어봐. 수사 과정에서 신체 검사를 실시할 때는 검사 당하는 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응? 그리고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 검사는 뭔가 증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나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히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된다고 법이 정해놨다는 거지. 그런데도 어떻게 했어? 이 사람 무슨 범죄 혐의자도 아니고, 그런데 하여튼 읽어보면 뭐 특이점 그러니까 유치장에 경찰서 유치장에 이렇게 입감을 시킬 때 무슨 흉기 같은 걸 자해할 소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흉기 같은 걸 소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검사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그지? 근데 읽어보니까 팬티까지 벗고 가운을 입도록 한 다음 손 위로 두드리는 식의 신체 검사, 이거는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였다라고 인정된 사례. 그 다음에 밑에 7번은 그 핵심이 넷째 줄에 있지.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잘못한 것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한 거야. 그러니까 개인들 우리가 이제 시군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토지들 가격을 매년 결정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너무 높게 잘못 결정해서 뭔가 하여튼 피해를 입도록 했다면, 그 잘못 결정한 거. 그래서 토지의 개별 공시가 적정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결정 공시된 사안이 있었는데 이게 담당 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인정된 사례가 마지막 두 줄. 그다음에 오른쪽 가면 부작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 자, 1번 판례 이거 잘 나오는데 핵심이 뭐냐면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게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은 무슨 조치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뭐라 그랬지? 성문법에 뭐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안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셋째 줄부터 쭉 읽어보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해서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 사명을 하는 국가가 법 이전에 초법적으로 1차적으로 그 위험 방지,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문의 법에 무슨 조치를 하도록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은 그러한 위험을 배제해야 될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 읽어보면 이태원 참사하고 딱 들어맞는 겁니다. 예상이 되잖아요, 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경찰 공무원에게는 구체적인 상황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보통 재량행위로 규정이 돼 있어요. 법이 재량행위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그 재량행위로 재량 권한이 주어졌더라도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춰볼 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 인정되는 경우에 권한 불행사한 것은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해서 위법이 된다. 뭐 익숙한 거죠? 응? 그래서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판례. 경찰관들이 농민의 시위를 진압하고, 그지? 그러니까 농민들이 시위를 하는데 트랙터를 몰고 나서 도로를 점거해, 시위를 해. 불법 시위다 이래가지고 농민들을 연행을 해갔대. 그러면 도로에 트랙터 그대로 놔두고 철수하면 뭐가 예상이 됩니까? 깜깜한 밤이 되면 사고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건 다 예측할 수 있어. 응? 근데 경찰이 시위 농민만 연행해가고 트랙터는 그대로 도로에 내버려 두고 철수를 해버렸대. 적어도 트랙터를 도로 밖으로 이동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 트랙터가 있다면 거기에 뭔가 안전 표지판을 세우고 해서 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런 걸 하나도 안 하고 철수에 그냥 트랙터를 방치하고 철수해버린 결과 야간에 밤에 사고가 났다면, 그건 내가 운전자라도 밤에 가로등도 없는 도로다. 밤에 달리다가 앞에 갑자기 시커먼 게 보이면 핸들 틀지. 틀어가지고 뭔가 전복되고 뭐 이런 사고가 난 거지. 그래서 요거 잘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4번도 잘 나온다. 4번은 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야산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인천시 소유의 야산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좀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뭔가 판잣집 짓고 모여 살아요. 그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은 불법적으로 이 지방자치단체 땅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야. 그 원칙대로 하면 어떻게 돼? 가장 기본 원칙대로 하면 야, 나가 철거 명령 내려야지. 응? 그리고 우리가 배운 대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쉽지는 않아. 이 사람들은 이게 또 소위 생존권. 응? 이 사람 오갈 데도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다가 이제 판잣집 짓고 살아왔어. 근데 뭐 인천시도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강제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묵인을 했어. 그래서 한 10년 동안 내버려 두고 오히려 여기다가 뭐냐면 이 집들에 대해서 각 무슨 반 번지수 다 부여하고 우편물도 배달하고 다 해왔어. 이래 왔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산 꼭대기에 무슨 큰 바위돌이 이렇게 있어. 응? 이게 언제든지 굴러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야.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 지나고 해빙기가 되면 땅이 물러지고 하면 이게 불로 떨어지려. 그래서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시에다가 야 이거 위험하니까 뭔가 이거 조치를 해달라, 위험 방지 조치 좀 취해달라고 수차례 의견을 냈는데도 그냥 묵살한 거야. 그러다가 진짜 이게 굴러 떨어져서 사고가 났어요. 응? 이 굴러 떨어지면서 어린이 놀이터를 덮쳐가지고 막 많은 사상자가 생겼어. 이거와 관련해서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 소유 야산 임야에 주민들이 무허가로 주택을 지어 살고 있었더라도 그에 대하여 관리 행정을 실시했다는 건 아까 말한 뭐 통반 이런 거 다 번지수 부여하고 우편물도 다 배달해오고 이렇게 해온 이상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가에 돌출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암벽이 있으면 복지행정의 집행자로서 이를 사전에 제거해야 돼. 이거 성문의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해야 될 조리상의 의무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도 주민들의 이런 요청을 여러 차례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이건 위법한 부작이다.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한 사례. 자, 4번도 시험에 나왔고 5번은 잘 안 나왔고 6번도 시험에 쓰였는데 6번도 자 여기 보면 토속 채취 허가를 내준대. 그 산에서 돌 캐고 뭐 이런 거 토속 채취 허가를 내주는데 문제는 허가를 내줄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돌 캐고 하는 이거 허가 내줄 때 이 밑에 가스 저장소가 있대요. 가스 저장소가. 응? 그렇다면 여기서 발파 작업하고 그러면 막 바위돌 굴러내서 이게 사고 날 가능성이 예측이 되는 상황이야. 그렇다면 허가를 내주지 말거나, 응? 허가를 내주더라도 뭔가 이게 사고 방지를 위한 무슨 단서를 달아갖고 무슨 안전 조치를 방책을 세우도록 한다니 뭐 이런 조치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그냥 단순히 허가를 내줘서 여기서 발파 작업하다가 바위돌 굴러들어서 가스 저장소 여기서 화재 나고 피해가 생긴 거야. 이랬다면 뭐야? 이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응? 그러니까 안전 조치를 뭔가 부관으로 붙이거나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응? 그래서 부작위로 인한 배상 책임 인정된 사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면 그 얘기 나오죠. 저 242페이지 위에서 내려오면서 세 번째 줄 토속 채취 공사 도중 경사지를 굴러내린 암석이 가스 저장 시설을 충격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응? 그러면 요렇게 딱 제목 달면 결론 알잖아. 그렇다면 허가 당시 뭐야 이런 위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뭔가 의무를 덧붙이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덧붙이면서 허가를 내주거나 했어야 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는데 그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조치가 미법이라고 인정된 거. 그 다음에 7번 판례는 아래쪽을 보세요. 아래쪽에 보면 자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어. 그죠? 그래서 음주운전 단속하면서 원래 음주 측정은 뭐로 하는 게 원칙이냐면 호흡 측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호흡기로. 그래서 호흡 측정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음주 수치가 나오는 거야. 음주 단속 수치가. 그러니까 당신 음주운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또 알려주게 돼 있어요. 이 호흡 측정 결과에 승복을 못하면 체열 조사, 그러니까 피 뽑아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응? 알려줬어. 그랬더니 운전자가 그러면 피 뽑아서 검사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랬는데 경찰이 여기 나오는 게 그 운전자가 요구하자마자 곧바로 체열을 실시하지는 않았대. 피 뽑지는 않고 얼마 지났대. 응? 그 호흡 측정하고 나서 1시간 12분이 지난 뒤에 뭐야? 피 뽑았다는 거야. 응? 그랬는데도 이제 음수치가 나온 거지. 그래가지고 음주운전 했다 해서 뭐 영업정지 시키고 면허정지 시키고 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단지 1시간 12분. 이게 법 규정은 거기 그 위에 이제 밑줄을 안 쳤지만 교통사고 단속 처리 지침이라는 이런 규정에 의하면 법 규정이 뭐라고 돼 있대? 운전자가 요구하면 지체 없이 체열 조사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체 없이 하라고 돼 있는데 왜 바로 요구하자마자 바로 안 하고 1시간 12분이나 지나서야 측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말하자면 자기가 술 먹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야. 그럼 입속에는 그 알코올기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지만 아직 몸속에 들어가서 피 속에는 다 아직 안 퍼졌으니까 피 뽑아서 검사하면 수치가 더 적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운전자는. 근데 1시간 12분이나 지나버렸으니까 피 속에 다 이게 알코올이 다 퍼졌으니까 오히려 더 높게 나온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따진 거지. 그런데 법 규정이 지체 없이 체열 조사하라고 돼 있다 그래서 그걸 하자마자 바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다. 상당한 이유 없이 지체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요구받고 1시간 12분 지나서 한 정도는 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 취지. 그 다음에 뭐 8번 문장 위에 걸 읽읍시다. 공무원이 해야 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적극적으로 해서 손해가 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했어야 될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요건이 충족돼야 된다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 8번 판례 맨 끝에 맨 아래줄 보면 자 여기 형사 재판에서 검사가 이제 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된 자로부터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요. 이 사람 증인이 뭔가 증언을 하게 되면 그 범죄 혐의자가 이제 유죄로 인정되는 그런 중요한 증인인가 봐.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무슨 조폭 두목이 살인을 지시했다 뭐 이런 거에 관한 뭐 증언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너 증언하면 죽여. 자기 협박받고 있다고 검사한테 자기 신변 보호 조치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검사가 무시했대잖아. 그죠?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결국 어떻게 됐대? 그 재판 날짜에 법정에서 이제 재판 시작을 기다리던 중 피고인, 그러니까 이 피고인의 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면 그 검사는 신변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취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안 한 부작위로 인한 피해다. 이 법으로 인정된 거죠. 그 다음에 9번은 자 9번 판례는 여기 뭐 보훈지청 나오고 국가유공자, 주택구입 대부제도 이런 건 하지. 아마 이 국가유공자들한테는 뭔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게 국가유공자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아마 그 보훈처 이런 데서 그 뭔가를 증명해 주는 게 있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출 받은 걸 못 갚으면 국가가 갚는다고 보증서 같은 걸 발행해 주나 봐. 그러면 이런 국가가 대출금을 갚아주겠다고 지급 보증서 이런 거를 받아갖고 은행에 갖다 내면 아마 이자를 좀 더 싼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 봐.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유공자인 이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 경주 보훈지청에 가서 뭔가 뭐 상담을 그 첫째를 보면 이런 거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를 했대. 그죠? 보훈지청에 주택 구입 대부제도에 대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주택구입 대부제도에 대해서 전화로 문의하고 대부 신청서까지 제출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이런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안내를 받지 못하고 대부제도 이용을 포기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은 왜 담당 공무원이 그렇게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뭐는 지급 보증서 제도가 있다는 걸 왜 안 알려줬냐 이걸 문제 삼은 거야. 그런데 결론은 이 담당 공무원이 그거를 알려줘야 될 직무상의 의무가 있었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었대. 근데 결론은 어떻게 돼? 그 다섯째 끝에 담당 공무원이 이 국가유공자에게 주택구입 대부제도에 관한 전화상 문의에 응답을 해주거나 이런 대부 신청서 제출에 따른 대부금 지급 신청 안내문 등을 통지하면서 지급보증서 제도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장에 불합리한 것으로서 고의과실에 한 법령 위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내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안내해줄 의무가 없었으니까 안 알려줬다, 안내를 안 해줬다 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응? 그 다음에 10번은 10번은 이거는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인데 그냥 참고만 들으세요. 10번은 우리가 국가가 국민의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뭐야? 과소보호 했느냐가 기준이에요. 필요한 최저 기준 이하로 보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소보호 금지 원칙에 위반돼요. 여러분들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제한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 국가의 안전보장, 사회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법률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는 있는데 이 제한하는 거를 그 제한이 위법이냐 위헌이냐 판단하는 기준은 과잉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과잉 침해 금지야. 국민의 기본권은 국가가 과잉으로 침해하면 안 된다. 한편 반대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어느 정도 보호해야 되냐 따질 때는 필요한도 최저 필요한도 이하로 보호하면 안 된다. 최저 필요한도 선 이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그걸 우리가 과소보호 금지 원칙,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네. 그래서 그 밑에 거는 이제 밑줄 친 거 그 밑에 문장은 우리나라 이명박 정부 때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할 때 그때 광우병 얘기 나오고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막 미국에서 이 나이 많은 소를 도축해가지고 뭐 그 소의 막 뭐 내장, 뇌 뭐 이런 것까지 막 다 수입한다, 이래갖고 국민의 생명, 신체를 위험에 빠뜨린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건 위법이다. 국가가 배상해라. 이런 청구 사건이 있었던 거지. 응? 근데 결론은 뭐 그런 최저 보호해야 되는 과소보호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나서 국가 배상 책임은 인정 안 된 사건입니다.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11번은 뭐 아까 경찰 공무원 얘기가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야? 아, 거기야. 아까 국민이 신청한 대로 국민이에게 이익 주는 조치가 공무원의 고의과실한 위법행위다. 그래가지고 국가로부터 배상이 이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뭐야? 그 밑줄 친 데 보면 넷째 줄부터 읽어볼까? 자, 수익적 행정처분이 즉 이익 준 조치가 그 자기한테 허가 등 이익 달라고 신청한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국가배상법이 정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관한 법 내용, 성질과 법적 효과, 그로 인하여 신청이 무익한 비용을 지출할 개연성에 관한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보라 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신청한 대로 허가 같은 걸 내주면 신청한 사람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 신청한 사람을 위해서도 뭐야? 거부할 것이 요구되는 그런 정도가 돼야 된다. 응? 이해할 수 있죠? 허가를 신청했는데 이 사람 허가를 내주면 오히려 이 사람이 큰 쓸데없이 비용을 지출하게 돼서 손해를 입을 것이 분명하다. 이런 정도는 돼야 허가를 거부한 것이, 그럴 때는 허가를 거부해야 맞다는 거야, 그지? 그런데도 그런 상황인데도 허가를 해줬다면 그는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쌍가루 3번 입증 책임 위법성 판단 시점. 이건 별건 논점 아니고 항상 이거 요건은 다 피해자 측이 입증해야 된다 그랬어.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령 위반이다, 위법행위 입증해야 되고,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인지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죠. 응? 자, 그럼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쌍가루 4번은 여러분들이 또 공부했던 거야. 자, 어디서 모였어요? 행정행위의 효력 중에 공정력 공부할 때 했던 거지? 응?
공정력이 뭐였어?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행정행위가 설령 위법이 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해서 무효가 아닌 한 권한 가진 기관이 취소를 해서 취소하기 전까지는 권한 없는 자는 누구나 그 효력이 위법하지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공정력은 위법이 있더라도 지 마음대로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응? 그렇다면 위법인지 아닌지는 민사법원도 알아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효력을 마음대로 부정하면 안 되지만. 그래서 4번 공정력에서 공부한 겁니다. 응? 자, 그래서 판례 밑으로 내려오면 뭐야? 이미 공부했던 거. 미리 위법한 행정 대집행이 완료돼 버리면 그 대집행 조치들 취소해달라, 무효해달라고 행정소송할 소외이익은 없다. 다만 미리 행정처분에 취소 판결이 있어야만 그 처분이 위법이란 걸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즉 먼저 행정소송 제기해서 이 처분은 위법 맞다 하고 취소 판결이 나와야만 그 다음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로 행정소송에서 위법이라고 나오기 전에도 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은 민사법원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알아서 이 처분은 위법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배상해주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 두 줄은 굉장히 시험에 자주 쓰이는 거야. 공정력 문제 낼 때 내고 위법이라고 판단나는 건 얼마든지 자유롭게 해도 돼요. 응? 왜냐하면 취소해서 효력을 행정처분에 취소해서 효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위법하게 행해졌다는 것만 인정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민사법원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응? 꼭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5번 항고소송에서 위법과의 관계 이런 논점이 있죠. 자, 일단 두 줄 읽어보자. 국가배상법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거하고 행정소송에서 어떤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할 때 그 위법의 개념이 동일하냐 이거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견해 있지. 야, 여기서 위법 저기서도 똑같은 행정 조치를 놓고 민사소송에서는 이거 위법이라고 인정하고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냐. 그러면 사람들 헷갈리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어느 소송에서 행정소송, 민사소송, 그다음에 형사소송 어느 영역에서는 위법은 다 똑같은 거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아니다. 그거는 각 소송별로 다르게 파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응? 그래서 요새 돌아가는 거 보면 뭐 나왔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그 용산 경찰서장하고 뭐 누구 이제 구속시켜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안 했어요. 응? 이게 부작위가 문제, 직무유기가 문제되는 거야. 그런데 설령 이거 형사처벌할 그런 위반행위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 무죄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용산 경찰서장이나. 근데 그거하고 별개로 유족들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위법으로 인정해서 직무 제대로 안 한 것이 위법한 부작위다. 그래서 배상 판결이 또 내려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왜 이렇게 보냐면 위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까 봤죠. 그 위법, 법령 위반이라고 하는 건 엄격하게 성문법 위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위법.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의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이 제일 넓어요. 근데 지금 경찰이 이태원 참사 지금 수사하고 있는 거는 그 관련자들을 형사 재판을 해서 뭐 징역형,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위한 목적의 재판 그 진행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형사 소송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 이거는 그 위반행위 할 때 그 법 위반행위를 되게 좁게 잡아요. 사람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는 법 해석을 굉장히 엄격히 하고 그 위법의 범위를 굉장히 좁혀서 보거든. 근데 손해배상에서 말할 때 위법은 훨씬 더 넓게 봅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자, 국가배상, 즉 민사소송으로 하는 국가배상에서의 위법과 또는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이다라고 할 때 위법은 좀 다르다고 보는 입장에 따르자면 어느 쪽이 더 넓다고 볼까요? 손해배상에서의 공무원의 직무행위 위법이 좀 더 넓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는 입장은 손해배상에서 말하는 위법이 더 넓다. 이에 따르면 자, 그 말 이해하자. 넷째 줄 끝에 취소소송,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취소소송에서 기각 판결의 기판력은 국가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이 어려운데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쓰인 적이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그걸 이해하자.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면 자, 우리가 국가배상에서의 위법,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위법이라고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다. 뭐보다? 이게 이만큼이라면, 이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이만큼이라면 행정소송인에서 공무원의 행위가 처분이 위법이다 인정하는 범위는 요 안에 있다는 거야. 요 안에. 응? 그러니까 행정소송에서의 위법, 소위 행정처분이 위법이니까 취소한다 판결할 때 그 위법, 요거는 요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로 보는 거야. 부분 집합이지. 이게 더 넓은 범위야.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거기 말 보십니다.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 취소소송에서 공무원의 어떤 법집행위인 처분이 위법,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 처분의 위법 인정, 이게 바로 이게 인용 판결이야. 공무원의 법집행 조치가 위법이라고 인정했다. 이게 인용 판결이야. 그러면 여기서 위법이라고 인정했대. 그러면 국가배상에서도 어떻게 돼? 국가배상 소송에서도 어떻게 돼? 위법으로 인정해야 돼, 말아야 돼? 인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여기 그림을 잘 봐. 행정소송인 취소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면 국가배상에서 말하는 위법 안에 다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위법으로 인정돼야 되는 거지. 응? 근데 반면에 똑같은 거야. 취소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인정은 안 했대. 위법이라고 인정은 안 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국가배상에서는,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는 위법이라고 인정돼요, 안 돼요? 응? 취소송에, 여기 취소송,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그랬대.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어. 공무원의 행위가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다. 위법이 아니라고 그럴 수 있지만 국가배상에서는 위법의 범위에 포함되는 행위다. 위법이라고 인정할 수도 있죠. 또 하나는 공무원의 행위가 여기에 위치해 있는 행위라면 어떻게 돼? 여기는 행정소송에서도 위법의 범위에 안 들어가는 행위고 국가배상에서도 위법에 안 들어가는 행위니까 여기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지. 위법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말뜻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취소소송에서 인용 판결, 즉 어떤 처분이 위법이라고 인정했다면 국가배상에서도 당연히 위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반면에 취소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다, 기각 판결 낼 때 위법이 아니라 그랬다면 그거는 국가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말하면 취소소송에서는 위법이 아니라 그랬지만 행정소송에서는 위법이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응? 자, 그거 말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형사책임과 국가배상. 이것도 형사책임은 형사재판, 형사소송에서, 이게 형사소송에서 위법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제일 좁은 거예요.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그러니까 법도 엄격히 해석합니다. 그래서 형사책임과 국가배상 책임의 관계. 둘째 줄 끝에 해버려서 공무원이 한 행위가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로 판결 나더라도 그 공무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사상 무죄판, 형사 재판에서는 위법 여부를 굉장히 좁게 엄격하게 보고 민사소송은 넓게 보니까, 응? 그렇죠? 그래서 그 밑에 판례가 그렇게 이제 형사 재판하고 형사 책임 인정하는 거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인정할 때 그 인정 범위는 다르게 봐야 된다. 응?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경찰관이 범인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하여 범인을 사망케 이렇게 한 사안에서 경찰관이 총기 사용을 하게 된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그 형사 재판에서는 총기 사용 행위를 지금 유죄 판결을 내려가지고 뭐 징역형 벌금형 이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본다 할지라도, 응? 그 총기를 사용한 해당 경찰관의 과실 그로 인해 발생한 사망이라는, 응? 결과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민사상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럼 예를 들어 이번에 용산 그 참사와 관련해서도 경찰관이나 소방관들의 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안 될 수 있어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응? 더 두고 봐야 되겠으나 그런 관계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손해 발생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요거는 뭐 크게 논점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나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